버려지는 원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왜 디자이너를 꿈꿨지? 약간 그런 회의감이 되게 빨리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공식적으로 쇼룸 오픈하기 전에 먼저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최초예요. 최초네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스트크래프트 대표 레오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백화점의 이제 첫 정규 매장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입점사 대표 중에 한 분인 제니 클로젯의 이제니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곳 명동에 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GYINC의 대표이자 제니 클로젯의 디자이너를 이제 맡고 있는 이제니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시작하셨던 게 2011년? 네. 그때부터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거든요. 와. 그런 과정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디자이너 활동을 하는 기간이 이렇게 그렇게 길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공장에서 버려지는 원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왜 디자이너를 꿈꿨지? 약간 그런 회의감이 되게 빨리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세계 녹색 구매 대회라는 그 에코 디자이너 페스티벌에서 네.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에코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이제 얻게 됐던 시간이었고 액세서리 브랜드를 내고 제가 시립대학교에 지금 있는 쇼룸 같이 되게 작은 아뜰리에로 시작을 했었어요. 소위 말해 맞춤 옷을 하려다가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비싸게 맞춤 옷을 하진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만드는 것들을 이제 뜯고 뭐 붙이고 뭐 하는 수선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업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없지. 네,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쇼룸에서 이제 시작한 그 업사이클이라는 그 브랜드가 제니 클로젯.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브랜드가 살아남고 또 계속 이렇게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대단하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리폼 했던 얘기도 보니까 되게 재밌던데 고객분들과 의류나 뭐 이런 스토리도 좀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 이제 구멍난 점퍼가 되게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점퍼백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거를 윈도우에? 네, 윈도우에 걸어놨는데 걔는 바로 팔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이 가죽 자켓 있잖아요. 네네. 완전히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시 이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거의 문화재 복원하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안 받은 품목이 없어요. 남자 정장, 카페트, 가죽 자켓, 털로 된 거, 그러니까 이 미싱한 대로 아무래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쇼룸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딱 보고 와 진짜 전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백화점만 한 7년을 했어요. 거기에서 매장만 했었는데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쇼룸 겸 사무실을 찾는데 마침 남산 밑에 이 명동 중심가에 이런 한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벽재가 실제 광물로 거의 4겹 바른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자연 소재입니다. 직접 하셨다고 이거를? 이 쇼룸 자체가 핸드메이드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공식적으로 쇼룸 오픈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최초예요. 최초네요. 우리 또 최초, 최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브랜드 얘기를 좀 더 하면 제가 이제 실제 롯데 영등포점에서 이렇게 판매해보고 브랜드 소개하다 보면 이 로고 뭐예요? 이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만드시게 됐어요? 의류를 많이 뜯었잖아요. 네. 그 버려지는 의류들을 많이 뜯고 했을 때 이 나왔던 바지 후크 아이예요. 여기 사슴의 이 코 부분이 여기가 이제 후크. 여기 걸걸이 2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사슴 모양으로 이제 나왔는데 좀 특이한 로고여서 다들 좀 많이 물어보긴 하세요. 그럼 언제부터 이 로고를 사용을 하셨어요? 제가 제니 클로젯 브랜딩 하는 것만 1년을 했어요. 브랜드 스토리랑 로고랑 그때부터 만들어서 원래는 진짜 후크 아이를 썼어요.
그러면 초창기에 이제 데님 소재로 해서 이렇게 네. 백을 만드셨던 거죠? 네네. 그러면 청바지는 어떻게 수급을 하셨어요? 사실 근데 저는 업사이클링을 정말 해야 된다 생각을 했을 때 누구나 다 이걸 참여했으면 좋겠다였어요. 아, 예. 그러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재가 뭐지? 그 청바지였어요. 집안에 옷장에 남녀노소 다 하나씩 갖고 다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참여할 수 있는 의미로 청바지를 했고 네. 그래서 기부받은 청바지만 썼어요. 지금도 그러면 청바지를 기부받아서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세이브 워터라는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7,000리터 물을 아끼는 캠페인을 하자 해서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저희가 기부받은 청바지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캘빈 클라인하고도 같이 이제 했는데 패션 기업들 사실 소각 재고들이 있잖아요. 그 재고들을 저희가 캘빈 클라인이랑 같이 이제 가방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처럼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네. 이런 회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고객 증정 상품으로. 근데 이렇게 데님 소재로 해서 크로스백으로 하면 혹시 비 오고 이러면 면티 입었을 때 뭐 이염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청바지 같은 경우는 세탁을 여러 번 하면 물이 좀 그렇죠. 이제 이염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데님 레더예요? 뭐 이러고 얘기하시는데 이 소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네.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딱 보시면 가죽 같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청바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봤어요. 이 청바지에 대한 캠퍼스 원단이 다른 원단보다 되게 단단하고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를 약간 백그라운드로 두고 이걸 가죽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유명한 G사와 L사가 이 기법으로 가방을 가죽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캠퍼스 젤 코팅을 해서. 그래서 국내에 그 협력사 중에서 이 코팅 젤을 개발해서 4개국에 특허를 낸 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MOU를 맺었어요. 단독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스크래치가 원래 옆으로 보면 나야 되는데 손톱이나 동전으로 긁어도 스크래치가 안 나요. 그럼 원단의 베이스는 이제 캔버스고 이 로고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인쇄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먼저 백그라운드에다가 코팅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 컬러나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디자인해서 그 위에다 얹은 다음에 코팅을 해요. 코팅. 그래서 이 ZC 로고는 저희가 여기 제품에도 네. 나왔는데 제로 탄소. 아. 그러니까 업사이클 제품에는 이 패턴 소재를 넣고 있어요. 제니 클로젯만 생각했는데 이게 네. 또 제로 탄소. 탄소로 해서 네. 백도 그래서 예뻐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콜라보한 회사이기도 하고 네. 업사이클 브랜드들은 소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골프존이라는 이제 골프 유명한 회사와 함께 거의 6년 정도의 그 거래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스크린천이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스크린천을 제가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쇄 코팅하는 방식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인쇄를 해서 실제 이렇게 좋은 백으로 만들 수 있는 원단으로 재가공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MOU를 맺고 골프존에서 지속적으로 스크린천을 공급받는 걸로. 그럼 만드신 제품은 어디서 판매를 하고? 저희 이제 자사에서도 팔고 네. 그다음에 골프존에서도 저희가 지금 아트샵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이거 같은 경우도 김한선 작가라고 네. 엎질러진 우유라는 좀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이제 패스크린에다가 인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트 콜라보를 하고 또 그 작가분들도 그 작가분의 그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한테 선물을 하고 아트샵에서 저희 이제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트 작품도 사시고 가방도 사시는 분들. 요 귀여운 가방은 어떤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요즘에 많이들 페트병 녹여서 이제 가방 만드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페트병 라인 PT백이라고 PT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페트병을 녹여서 만든 이제 소재에다가 저희 이제 시그니처 퀼팅을 넣고 이제 시그니처 로고를 넣어서 요즘에 뭐 코스메틱 그런 백으로 여성들이 작은 미니백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이제 멜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유통은 그 백화점까지 해서 계속 확대를 해서 뭐 전국의 많은 백화점에 유통을 하다가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했어요. 왜냐면 초반에 업사이클링을 알리는 데에서는 정식 브랜드들이 있는 곳에서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브랜드들 옆에 있었어요. 사실 오프라인의 장점은 너무 있지만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하지 못했었던 게 소비자랑 이렇게 소통하고 계속 하는 것들이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명동 쇼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한 게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 딱 들으면서 생각난 게 현재 이제 신세계 강남 4층에 슈즈존이 있는데 팝업을 하고 있는데 옆을 딱 보면 제가 근무했던 C사, P사, 바로 앞매장은 L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 얘기를 딱 듣고 야 이건 나는 이제 브랜드 만든 지 2년 반도 안 된 상황인데 저런 글로벌 명품 옆에서 내가 경쟁을 하다니 막 이런 뿌듯한 것 같으면서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뭐 유통에 대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빌딩 하는 데 있어서는 리테일, D2C로 해서 다이렉트 컨슈머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익 구조만을 놓고 보면 백화점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생각하면 코스트 스트럭처 자체가 사실은 마진을 많이 취하지 않는 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홀세일이 더 쉬운 결정 같고 온라인이 더 쉬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근 30여 년 가까이 이 유통을 해보니까 적절한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유통을 하는 게 건실하게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왔는데 온라인 플랫폼도 사실은 무한 경쟁이라 코스트가 생각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쇼룸이 갖춰져 있고 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간에서 온라인도 같이 하고 오프라인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통 채널에 있어서의 밸런스도 잘 갖춰지면서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그 이제 뭐 브랜드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고 제품 소개도 해주셨는데 그럼 뭐 앞으로의 이제 비전, 계획 뭐 이런 쪽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저는 비전이 사라졌어요. 뭐? 또 다른 다음에 목표가 생기겠지만 근데 저는 좀 고생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우리가 직접 이 세척을 하면서 이 환경에 대해서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부터 노동을 안 하면 도대체 환경을 누가 챙기나? 그래서 이거는 고생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는 목표보다는 이제 내가 정한 이 길을 유지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비전을 점 찍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그동안의 우여곡절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시대 사실은 안주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잘 겪어오셨고 이거를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다라는 패션 자체도 이게 뭐 1, 2년 안에 끝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쵸. 기후 위기가 온 상태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 쉽게 포기 안 하고 계속 가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최근에 그 BP에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걸 개선을 해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체감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BP에. 근데 이거는 이제 무한 반복을 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좀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단순하게 우리가 눈앞에 벌어진 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이 기후 위기라는 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나는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다 동참해서 소소한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꾸준히 해야 될 거라고 믿게 됩니다. 구독자님께 끝으로 이제 인사말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대표님이 이렇게 총대 메고 하시는 거 너무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아주 유명한 회사들에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경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타사 브랜드들도 많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또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저스트 크래프트도 굉장히 잘 또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롯데 영등포점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하게 1호점을 내는 게 맞나? 이런 퀘스천을 저도
수도 없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70여 개 백화점 중에 중간 정도의 매출 순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상위 백화점들도 당연히 저희를 초대를 할 거고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런 파트너사들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POS도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 또 그 브랜드가 잘 되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하고 있어서 저는 뜻깊게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여기 지리적으로 보면 저 남산 산책을 가끔 자주 다녀요. 구독자분들도 이제 남산 또 명동 오셨을 때 여기 한번 방문해 주시면 커피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대표님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디자이너로서 직접 활동하시는 대표님도 이렇게 미모의 대표님도 뵙고 이런 좋은 기회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젠니 클로젯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